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노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기 발행 코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발행량과 유통에 대한 이슈가 크립토업계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암호자산업자와 암호자산거래소는 등록과 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한국은행 입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행과 상장을 할 때 거래소 심사를 거친 것만 해야 한다. 이걸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거래소 공개라고 하는 IEO라고 한 것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으로 읽혀지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그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ICO, 즉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죠. 이것은 발행인들이 코인을 먼저 발행 후에 이 발행된 코인을 당신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심사받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 거래소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심사 과정과 절차에 맞추어서 기발행된 코인들을 상장토록 도와주는 예. 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 말씀하신 이제 거래소 그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발행까지도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서 발행토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래소가 이 코인이 발행되어도 되는가를 심사해야 되는 이제 심사 절차를 도입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행인들의 팀이라든지 전략, 재무적인 상황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그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소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코인리스의 조정환 최고전략 책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가상자산 업계에는 유통량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FTX 파산도 있었고요.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유통량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유통량, 최근에 이제 위믹스의 이 문제가 거기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각각 발행량과 유통량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발행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정의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것 중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 최대 발행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최대 발행량이라는 거는 발행 가능한 코인 혹은 토큰의 최대 수량을 의미하고요. 예. 그건 이제 현재 유통되는 양, 그리고 락업 자본시장으로 치면 보호 예수 같은 거죠. 예. 보호 예수 같은 거를 이제 묶여 있는 물량, 그리고 발행 예정 수량, 이걸 포함을 한 거고. 최대 발행량이 이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대 발행량에 이제 현재 코인 가격을 곱하면 이게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FDV라고 부르는데 그 완전 희석된 물량, 그러니까 Fully Diluted Value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총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가고요. 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보면은 민법상에 이제 등기부등본 떼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행 예정 총수, 이제 발행 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발행 그 예정 총수에 이제 곱하기 코인 가격을 하진 않으니까 지금 이제 최대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하는 시총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총 발행량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발행된 토큰 중에서 이제 소각 물량을 이제 제외한 수량을 이제 의미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최대 발행량에서 추가 발행 그 예정 수량하고 소각을 이제 제외한 수량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통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총 발행량에서 이 락업 물량을 제외한 겁니다. 락업이라면 이제 방금 말한 보호 예수라고 했는데 보호 예수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락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코드로 이 타임락 같은 것,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이제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재단을 우리가 혹은 이제 발행사를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통량과 이제 락업 물량 그리고 총 발행량 그리고 최대 발행량 이런 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발행이 언제 10분에 뭐 몇 개씩 이런 네. 식으로 언제 발행이 얼만큼 될지에 대해서 모두 투명하게 목격할 수 있고 이것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예상이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코인의 경우에는 이 추가 발행량이 얼마나 언제 되는지 또 락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언제 락업되고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소각은 또 누가 언제 얼만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좀 알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예를 들어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소각 물량이라고 하면은 소각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 혹은 이제 백서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뭐 두 개 이제 거의 혼재해서 요새는 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프로젝트 네. 그 코인 재단 혹은 이제 회사가 업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그 조건이 달성되면 소각하겠다라고 되는 부분인데 그거 이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이제 바뀔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락업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보통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락업이라는 건 어쨌든 유통량과 이제 100%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소각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로 그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이제 네.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가변성이 있는 측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락업과는 이제 좀 대별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락업은 도리어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요거는 관리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가 잘 되냐 안 되느냐의 측면을 떠나서 관리적 측면이기 무조건 때문에 진행되어야 되는. 네.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예, 그 락업이 풀릴 때 가령 뭐 요새 이제 뭐 다오에서 그 투표를 통해서 그 탈중앙 조직이죠. 네. 탈중앙 조직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풀릴 수도 있지만 그 이제 회사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제 동의에 의해서 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락업 물량을 그런 식으로 그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네.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보통의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최대 발행량 그리고 총 발행량, 유통량 관련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어떤 게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컨셉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발행량과 최대 발행량이 이제 박스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주요하게 여겨지는 게 총 발행량인가요? 아닙니다. 유통량이고요. 유통량이군요. 네네. 그럼 여기서 락업 물량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물량으로 알 수 있겠고. 그럼 이번에 위믹스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유통량과 관련해서 그 정의가 사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바라보는 정의, 혹은 거래소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뭐 그 거래소 협의체, 닥사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그 네. 부분이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그 닥사 혹은 이제 거래소에서 보는 유통량의 정의와 이제 위믹스에서 보는 유통량의 정의가 좀 달랐던 것 같다. 이제 논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영국 대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거래소나 이제 닥사 측에서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예를 들어 법적으로 규정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거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예, 네. 제가 아는 한 없고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정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혹은 닥사가 보고 있는 관점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뭐 코코아 파이낸스의 그 예치된 금액은 그 락업 물량이고 이제 예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그 미믹스에서는 시장에 풀렸느냐, 혹은 이 시장에서 이것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네. 닥사나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자본시장적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이냐 아니면은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것만 봐야 되냐 요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행량이나 유통량 같은 것들을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 발행량, 유통량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발행량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 여기서는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에 얼만큼 물량이 있느냐를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거래 가능한 개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 거래 가능한 개수를 많이 들고 있는 쪽이 그만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물론 그 주식 시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 주식을 뭐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특권인 같은 경우에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했을 때 그 공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알려져야 거잖아요. 되죠. 예, 예. 밝혀지고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뭐 특권인 혹은 뭐 이제 과점 홀더라고 하겠습니다. 관계자들. 예, 관계자들 혹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그 고래 고래라고 하죠. 홀더, 네. 예, 고래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공시하거나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상례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에서는 그걸 이제 미리 공표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로드맵을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도덕적 비난이 있을지언정, 혹은 이제 그 다른 타 홀더들한테 이 비난을 받을지언정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FTX 거래소의 FTT를 많이 들고 있다가 청산을 했던 이제 장펑자오 바이낸스의 그 CEO의 트위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트위터의 그 장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예. 예고를 한 거죠. 근데 공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공시라는 거는 이미 내가 할 거를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게 혹은 이제 이행된 사실을 이제 공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위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 다음 트위터에 하는 거 중지했다라고 했을 때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펑자오고 CG라고 불리죠. 예. CG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CG 권위에 의해서 믿는 건데 CG가 실제로 했을까 안 했을까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은 없죠. 일단은 증시와 시스템적으로는 좀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는 어디까지를 이제 코인의 유통량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유통량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과 일반 대중의 손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락업 물량은 그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락업이라고 하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VC가 초기에 투자를 한다.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은 이걸 가지고 있을게. 네. 이런 것도 락업이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치해 놓고 그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이런 그런 그 디파이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락업을 해놓는 것은 또 이것과 이 이전의 기존의 투자자 락업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락업도 좀 이런 그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유통량에 좀 그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락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뭐 두 가지예요. 락업이라는 건 어쨌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뭐 이유여하든 네. 이렇게 완전히 서큘레이션 되고 있지 않다, 네. 유통되고 있지 않다. 그 사전적 정의로 유통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에서 정의한 유통이라기보다는. 네. 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어 디파이 플랫폼 같은데 네. 예치를 해놓고 예를 들어 담보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락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투자자 락업 말씀하신 예를 들어 네. 뭐 크립토 VC든 뭐 아니면은 뭐 기존 투자자든 뭐 혹은 뭐 이제 뭐 초기 투자자든 뭐 엔젤 투자자든 이렇게 락업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보호 예수에 가깝거든요. 네. 보호 예수랑 담보 제공이랑은 되게 다르죠, 사실. 네. 예. 보호 예수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을
글쎄요, 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락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상에서도 아직 풀린 적이 없는 물량이고, 네. 예, 그리고 그 담보로 제공되는 물량, 디파이 담보로 제공돼서 이제 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번 풀린 풀렸다가? 물량이잖아요. 예, 풀렸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이 위믹스의 유통량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바로 위믹스 측이 밝힌 것과 그리고 코인마켓캡이라는 아주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곳에 공시된 유통량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위믹스 측이 얘기하는 게 디파이 담보 같은 물량이 들어있어서 7천만 개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소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일반적인 크립토 시장이나 그 비즈니스 시장의 인식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 디파이 예치된 물량이 유통량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뭐 위메이드가 예. 뭐 작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 있어. 어디선가 이 자문을 받았겠죠. 근데 예.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뭐 제 사견으로 다시 한번 네. 뭐 저의 의견은 뭐 코인니스 의견이 아니고 예,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저는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예, 일단,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그렇게 전 들립니다. 한번 네. 시장에 풀렸던 물량은 어쨌든 간에 유통량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장 지금 락업이 되어 있건 뭐 네, 아니건 네. 상관없이.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인포맥스 뒤에서도 이 위메이드, 위믹스 관련된 이슈들을 상당히 자주 다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 쟁점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12월 8일 이후에 저희가 한번 대표를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섭외를 할 테니까요. 그쪽 의견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소 측과 프로젝트 간의 유통량에 대한 입장 차이 왜 생기는 걸까요?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거래소는 뭐 저는 이제 거래소 이전에 해 보긴 했습니다만 예. 거래소는 하나의 그 규정이나 룰을 가지고 그것이 그 적용되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거래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거래 지원이라는 것 자체의 행위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이제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잡음도 안 나고, 그래야지 시스템이니까요. 예, 시스템이니까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그 투자자들이나 혹은 이제 그 프로젝트들, 예, 코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를 듣기가 좀 막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상장이라는 거, 그 거래 지원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업의 그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폐랑 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존과 예, 이게 예. 성공의 여부를 상장 자체가 가늠하는군요. 아, 그렇죠. 예. 어. 그 왜냐면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통 시장에 예를 들어 그 에코시스템이라죠. 블록체인 에코시스템, 그 프로젝트의 에코시스템 내에서만 유통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모습이 가능한 게는 정말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제대로 유통이 되려면 유통 시장에서 유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유통이 되는 시장 자체는 그 어째 거래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 유통이 돼야지 그 기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홀더들이나 예를 들어서 유동화를 해야 될 때 자기가 이제 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그 유동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게 된다라면은 그 되게 불편함을 많이 가중시키는 일이고 그 경우에 그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매도를 할 그 유인이 되게 커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그 프로젝트나 이제 코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통량 부분과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은 해석과의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량이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유통량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유통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덤핑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소위 말해 매도를 하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또 가격이 빠지는 이제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그 지탱할 수 있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예. 또 이제 더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통량이라는 게 줄으면 줄을수록 이제 좋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과 직결되는 문제가 유통량일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장 심사를 할 때에 이 회사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유통량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할 만한 장치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상식적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다라든지 뭐 최소한 이 정도 물량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뭐 지속적으로 거래소가 업데이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뭐 지금은 이제 거래소 어떻게 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이게 현실적으로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예. 그 왜냐하면은 네. 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지는 예를 들어 추가 발행을 했다. 네. 뭐 이거 엄청나게 큰 이슈죠, 사실은. 예, 뭐 그런 건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락업 물량이 해제되어 있는데 그 락업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물량이 그 어느 정도 이제 풀렸는데 그 물량 그 락업이 그 타임락으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타임락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그 재단이 이제 신뢰를 통해서 이렇게 락업을 걸어놓은 거가 풀렸다라고 했을 때 이 물량인지 저 물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령 그 백서 같은 거 이제 저희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파이 차트로 해서 요거는 이제 에코시스템이고요. 뭐 네, 요거는 몇십 뭐 프로는 이렇게 여기다 몇십 프로 주- 몇십 네. 프로가 돼 있잖아요. 어떤 건 타임락이 걸리고 어떤 건 네. 타임락이 안 걸려 있고 이래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후행적으로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유통이 된 부분이 좀 더 유통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락업에 어떤 물량이 풀렸다 혹은 이제 유통이 되지 않았던 월렛에서 이제 좀 뭐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가 물어보면은 그때 후행적으로 이제 팔로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네. 그런 이슈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감독청이 있고 감독기관을 통해서 공시도 또 할 수 있고 뭐가 바뀌면은 그때그때 투자자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은 코인 거래소들의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발행사가 조치를 취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아주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예, 뭐 알려면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그 상장되어 있는 혹은 거래 지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그런 걸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이 일개 거래소들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인가는 혹은 그걸 하는 것이 거래소가 뭐 도의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게 많이 좀 물음표가 있긴 하죠. 뭐 제가 거래소를 편을 든다기보다는 현실을 네, 그냥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일차적인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책임 소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KRX가 있지 않습니까? 네. KRX가 거래를 지원하잖아요. 네. 예,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네, 한국거래. 거래를 네. 지원하잖아요. 네. 예, 그 한국 거래소에서 네. 그 공시 의무를 안 지키는 거는 그 회사의 의무지. 상장 폐지의 예, 요건이죠. 예, 상장 폐지 요건이지. 네. 공시 의무를 안 지켰다라고 해서 거래소가 비난나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 거래소는 그 감독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잘 봐야 되는 게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처음에 상장될 때 그 상장과 관련된 심사를 이제 명확하게 해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건전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더 판단을 더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관계기관에 잘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또 맞지 네. 공시와 관련해서 그거를 거래소가 한다? 그게 롤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네. 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관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통제가 없고 규제가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 거래소들도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투자자 보호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지적이 뭐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래 행위를 통해서 되게 한국 국민들로부터 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주체 혹은 이걸 좀 더 누군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는 그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책임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책임의 중심은 예를 들어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된 뭐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된 이슈는 위믹스의 이슈이지 뭐 닥사 혹은 거래소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 위믹스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현재 이것을 외부에서 팔로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하는 발행사가 직접 계속해서 유통량을 팔로업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정리하자면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문제가 된 배경, 이슈의 배경이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내용을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유통량의 차이 때문에 빚어졌던 문제들 앞에서도 좀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뭐 좀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 뭐 H모 코인, S모 코인 뭐 예, 네. 이미 예,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C코인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보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 이슈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수반된 거는 이제 거래 지원 종료가 됐었고 예, 그 중에 이제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 그리고 제일 좀 이상했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코스모코인하고 피카 두 개가 이제 미공시 발행이었고 네. 락업 해제나 뭐 미공시 유통이나 아니면은 그 디파이 담보 위믹스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뭐 중대하나 뭐 코스모코인이나 피카 같은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좀 소명을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미공시 발행 같은 경우에 정말 할 말이 없죠. 예. 네. 그래서 미공시 발행 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네. 네, 추가로 돈을 찍어내는데 말하지 않았던 사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주식을 더 발행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공시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가 상장 폐지로 화면에 나와 있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난 상태고 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사실 발행량과 유통량을 다 알아야 되느냐 상식적인 그 주식 투자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우리가 좀 더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 뭐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상장사 같은 경우든 혹은 이제 매출 얼마 이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재단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 혹은 이제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되게 잘 정리를 하고는 있으나 그 자체에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정말 신뢰에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 가격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 이외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통량 데이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에 많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유통량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앞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 많다라는 거와 그 유통되고 있는 코인 자체 이제 온체인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소유자 뭐 고래 혹은 뭐 이제 그 대량 홀더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통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 소위 말해 코인 마켓캡이라고 뭐 권위 있죠. 예, 권위 있는 곳에서 보는 데이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 사실은 온체인 상에서 얼만큼 월렛에 어떤 월렛에 얼만큼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움직임 온체인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마켓캡보다는 원체인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데이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뭐 코인리스에서도 예. 온체인 데이터를 단순화해서 이제 뭐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해서는 그 코인을 좀 투자를 하고 싶고 그 투자를 좀 내가 그
좀 스마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걸 보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음. 왜냐하면 어차피 봐야 되는 자료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정량적으로 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량적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정리를 해놔요. 그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데 가서 봐도 되고 혹은 이제 뭐 특정 그 코인 관련된 이제 토론방 같은 데 가서도 이런 식으로 온체인 데이터 구성이 되어 있다. 혹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리서치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네. 해외 리서치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보면은 번역도 잘 해놓는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는 노력이 좀 기울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유통량 물론 중요한데 유통량 정보 자체가 지금 그 위믹스 사태 및 그 일련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네. 공개되어 있는 소스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이제 100%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라면은 도리어 그나마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감사 회계 보고서를 다트 가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크립토 투자를 할 때는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네.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검증받았고 팀도 검증받았고 이것을 이제 일반인이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 보호가 일단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코인이나 토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에 쓰여져 있는 팀의 아이디어나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전망 같은 거 이런 것들만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그 온체인 정량적인 데이터들만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투자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도 투자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코인리스 같은 어떠한 그런 미디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사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저도 뭐 글래스노트 쓸 줄 잘 모르고요. 예. 네. 듀 애널리틱스 이런 것도 사실 있지만 어려워요. 네. 듀널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보기가 좋죠. 네. 예. 근데 이거를 그 가공을 잘 해서 그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그 데이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걷어내면은 네. 그 걷어내면은 중요하게 그 각 상황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도출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정제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크립토 전문 미디어 혹은 뭐 그 정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복잡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많은 데이터를 줬을 때 그 결국에 이제 소비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쨌든 그 되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역시 인포맥스 인사이트에서도 하듯이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야 되는 차원에서 네, 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그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업체들도 제공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중요 정보들 가령 이제 발행량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그 메일들의 이제 전송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시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되게 많은 그 정보를 담았을 때 그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네. 궁금증 때문에 가령 저희가 주로 드리는 게 가령 스테이블 코인들이 민팅이 됐다든지 소각됐다든지 네. 아니면은 되게 그 주요 코인들 시총 상위 코인들이 네. 되게 큰 그 트랜스퍼가 이루어졌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푸시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좀 더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몸담고 계시는 코인리스가 저희 보통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대중적인 이제 언론 포탈 같은 느낌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많은 기사들을 보시고 커뮤니티 의견도 보시잖아요. 네. 이 유통량 이슈 같은 게 앞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통 의견이 어떻습니까? 괜찮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저번 주에 예. 그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저희가 네. 매주 네. 설문을 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그 믹스 거래 지원 종료 혹은 상패 잘했냐라고 잘못했냐라고 했을 때 예. 그 조금 우세하게 잘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상장 폐지 결정이 잘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자체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그 유통량과 관련해서 이제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 통량 관련된 이슈만은 아니죠. 그 이외에 이제 대응 같은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위믹스의 대응뿐만이 아니지만 이제 뭐 닥사나 이제 거래소의 대응도 있었지만 네. 예. 그 대응하는 모든 그 판단을 봤을 때 어쨌든 그 2,000명 중에 과반 이상의 분들이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네. 좀 엄정한 판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거래 지원 종료라는 것 자체가 그 되게 안 좋아요 시장에. 예, 전반적으로. 네.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 한국 프로젝트 혹은 김치 코인이라 불리는 모든 전반에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공정성 부분에 관련돼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내 투자자의 55%가 위믹스의 상패 결정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투표를 한 그런 조사 결과 나왔는데 내용 개요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했고요. 응답자 수는 2,000명이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고요. 신뢰도 95%, 조사 기관은 파로스랩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꼭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일단 코인이 발행될 때 거래소에 우리의 계획표 같은 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네, 네. 이 백서를 통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없는 경우가 뭐 있을 수는 있죠. 예. 네, 네, 말씀 끝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그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코인들을 들여다보면은 백서에 이제 유통량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네, 네.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계획일 뿐이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그 위믹스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음. 예. 예를 들어 제가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예. 정말 이제 러그풀 할 생각으로 뭐 민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약간 면피를 하기 위한 얘기를 했다. 라면은 뭐 원래 나쁜 놈이니까 뭐 그러려니 이러겠죠. 근데 예. 그거는 글쎄요. 이게 장 대표님이 어떤 보관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뭐 쉽사리 이해는 가진 않지만 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이번 결정을 내린 그 많은 투자자분들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 이번 결정을 내렸던 이제 닥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심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법적 쟁점, 법적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확실하게 난 뒤에 그 내용은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량 계획표 일단 백서에 포함이 대부분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진행이 되는데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 신뢰도라 하시면 그 유통 이런 그냥 백서상에 이제 있는 예. 내용이 지켜질 거에 대한 투자자들이 신뢰도 봤을 때 말씀이죠? 그 네. 내용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그 백서는 보통 믿고 백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제가 거래소에 있었을 때는 거래 지원을 하지 않죠. 예. 백서도 믿을 수 없는데 거래 지원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그 그냥 거래 지원되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그 코인들의 백서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또 이제 거래소가 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거는 거래소 맘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시와 관련된 건 저는 분명히 이제 그 프로젝트 측에 이제 귀책이 있다 네. 혹은 책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거래 지원과 관련된 건 이제 어쨌든 그 거래소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백서 믿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을 왜 거래 지원을 했냐라는 네. 부분이 또 거래소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 공시를 못 지킨다라는 건 또 다른 인글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 공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예, 근데 백서에 있는 로드맵 중에 아주 사소한 것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유통량, 발행량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예. 그 상장 거래소에 이제 있으셨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백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또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다면 뭐 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네. 있는 게 전부일 텐데 이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어떤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어떤 정보를 좀 보고 크리티컬하게 여겨서 상장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지 좀 그런 정보들이 있을까요? 그 백서가 있고요. 네. 예, 백서가 있고 그리고 그 피치덱이라고 하는 IR 네. 자료가 있어요. 네. 예.
그 두 개를 봅니다. 근데 두 개를 보는데 그 두 개 중에서 그 백서에 안 나온 부분은 백서라는 건 이제 되게 긴 호흡으로 네.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떠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얘기하겠다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피치덱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상장 관련된 이제 그 이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네.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뭐 다른 거래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게 그거보다 깊게는 봐요. 그 디테일들을 봐요. 예를 네. 들어서 뭐 가령 이런 뭐 블록체인 이코시스템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볼펜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 이게 네. 볼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서 이제 되게 유니크하게 이제 뭐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 무슨 볼펜인데요?라고 하면은 그 무슨 볼펜까지는 안 나올지언정 검은색 볼펜입니다. 뭐 길고요, 뭐 뚜껑은 두 개가 있고 이런 거 정도까지 나오죠. 네. 네. 네, 근데 그 수준에 있어서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음. 뭐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이 예를 들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거는 있지는 않았어요. 음.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제 나름의 추론을 더하자면 내부자 정보 관련된 이슈를 말씀하고자 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 내부자 정보라는 거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상장 심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과 내부자 정보는 이제 이후에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크립토 업계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이 상장을 할 때는 상장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회사의 그 재무제표나 기술이 상당히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상장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상장이 된다는 것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꿈과 희망을 가진 백서 하나 가지고 사실상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게 관행으로 여겨지는 건지 이게 정상인지 사실 그게 자체가 궁금하거든요. 그 이건 이제 역으로 이제 뭐 약간 변을 들자면 예. 크립토계의 변을 들자면은 그 예를 들어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꿈과 희망을 팔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건 맞죠. 예, 그렇죠.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술 특례 상장 같은 형태로 꿈과 희망을 파는 그런 그 코인 프로젝트들은 사실 2019년 어간에 되게 많이 많았죠. 없어졌어요. 네. 예, 되게 많이 없어지고 2020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립토 윈터를 지나면서 되게 많이 없어졌고 정말 이제 적어도 이제 그 MVP라고 부르죠. 그 MVP 정도 수준 이상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을 받아요. 가령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메인넷을 뭐 만든다라고 해서 요새 핫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령 뭐 앱토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약간 예. 좀 애매하죠 네. 지금은. 그것도 이제 되게 그 이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명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걸 하고 어떤 있고, 친구들이 네. 어떻게 했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돼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꿈과 희망을 파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실제로 그리고 그 과거는 이제 되게 오래된 용어인데 리버스 ICO라고 네. 불렸던 굉장히 오래된 용어가 있는데 그와 같이 현재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의 이제 이코시스템을 올리는 네.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리어 더 그 투자 여건은 건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꿈과 희망을 팔고 백서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던 시대 혹은 이제 그 거래 지원을 하던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꿈과 희망에 돈을 투자하는 돈들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의 성장 단계를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쭉 나눠 본다고 한다면 꿈과 희망과 팀만으로 이제 피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엔젤 투자를 네. 받을 수 있는 건 거고 그 엔젤 투자는 사실 인내 자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네. 5에서 7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에 투자했던 본엔젤스라고 하는 기업이 네. 배달의 민족이 정말 작을 때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뭐 10,000배 이제 이렇게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거고 그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이 좀 안정적이 될 때 투자하는 자본들은 대신에 덜 인내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사실상 장기 투자나 인내 자본이 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ICO라고 표현되는 이 특성상 대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MVP 단계 정도까지 가더라도 그래도 한 3년, 5년
정도는 이제 봐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 코인 토큰이 실제로 사용성도 갖추게 되는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이제 그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 그 정도의 긴 호흡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또는 상장을 심사해주는 거래소가 그 정도 수준의 실사를 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옳은 부분인데 그 들어왔을 당시에는 그 예를 들어 그 보통의 경우에 그 뭐랄까요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ICO 단계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ICO 혹은 IEO라고 불리죠. 뭐 네. 해외 IEO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이 단계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보통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자금 조달을 창구로 쓰지 않아요. 네. ICO나 IEO나 뭐냐 IDO가 됐든 이런 약간 오퍼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원래 있는 그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케팅 수단이에요. 그냥 물량이 여기서 많이 풀리길 원치도 않고 예. 그리고 그 I 어쩌고를 했을 때에 대해서 그 기대 효과는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기대 효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알고 우리 프로젝트를 알고 그만큼 이제 홀더들이 많아진다라는 네. 목적성만 달성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돈을 많이 모은다. 조달하지 않는다. 예, 그 네. 혹은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금이 조달 원천으로 삼는다라는 경우는 그런 시대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 거래소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런 프로젝트는 그 상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거 자체가 프로젝트가 그 온전하다라고 하면 이미 그 시드 단계에서 되게 좋은 그 투자자들이 모여요. 이사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입소문 타고 나한테 요거만큼만 투자할 수 있게 뭐냐 뭐 이렇게 물음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도리어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이제 I 어쩌고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뭐 이런 그 생각이 단계는 듭니다. 벗어났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ICO와 IE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공개와 같은 코인 공개를 통해서 자금 네. 조달하는 시대는 지났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포맥스티 오늘 오프닝에서 설명해드린 한국은행의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제 발행자가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제 당국의 시각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자기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하는 크립토 업체들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한국은행이 예. 한국은행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까지 저희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예, 예. 그거에 대한 함의나 저희는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데 자금 조달적 관점에서 그냥 본 것 같아요. 예, 그 자금 조달적 관점, I 어쩌고는 이제 어쨌든 그 자금 조달을 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할 때 사인이 예를 들어 회사가 그냥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제 했을 경우에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이게 예를 들어 검증을 할 수 있는 곳, 가령 뭐 거래소가 그런 걸 했을 때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현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자금 조달의 창구로서 그 ICO든 IEO든 IDO를 활용하는 경우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라면 드물다라는 거고 제가 만약에 거래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자금이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보기가 좀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자꾸 제가 지금 하고 있었다는 가정을 해서 좀 죄송한데 네. 그 투자자 하셔야겠습니다. 예예 뭐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코인리스에 이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그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왔는지를 더 많이 보죠. 예, 그 지금 현재 뭐 크립토 VC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 투자를 많이 해봤고 노하우도 되게 많이 쌓였고 그 되게 많이 소위 말해 손실도 보고 그 되게 큰 수익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들어온 거라고 하면은 일단 눈이 잘 가죠. 예. 지금 한국은행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ICO 얘기도 했고 IEO 얘기했는데 IEO는 이제 거래소를 통한 상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것만 발행을 하고 상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의견인데 그러면은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심사는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지금 자금 조달의 관점에서는 이제 바라본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을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 거래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이제 상위라고 말하면 돼. 원화 지원을 하는 5개 거래소죠. 5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 나름의 룰을 가지고 나름 이제 그 되게 이렇게 빡빡하게 봐요. 제가 생각했을 상장 때. 기준이. 예. 예. 빡빡하게 보는데 그 빡빡하게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이미 그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도 좀 유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예. 실제로도 그 상장에 통과되는 프로젝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의 어떤 가이드라든지 프로세스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걸 좀 반증하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자기 발행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도 그렇고 FTX 파산 사태도 FTT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주체가 자기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로 자금 조달을 하고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약간 장사 같은 모습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과거도 아니죠. 몇 년 전이죠. 그 한국에서 이제 한때 그 거래소 코인 메타가 거래소 토큰 메타가 있었어요. 예. 18, 19년도. 예. 유행이 있다는 네. 예, 얘기죠. 유행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시작은 아마 F코인이었죠. 중국의 F코인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약간 거래소 자체에서 이제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래량이 많이 나면 거기에 배당을 주는 약간 그런 형식이었었어요. 예.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그 기회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예. 이거 하면은 정말 전반적인 생태계에 되게 큰 저해가 되고 가령 이제 뭐 지금 그 블록체인 협회에서 제가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뭐 회원사니까 있었을 예. 때도 그때 이제 비공개 간담회 때 얘기한 게 그렇게 좋은 거면 다 같이 하자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되게 많이 막았었는데 이제 와서 어쨌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특히나 이제 거래소의 자기 발행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되게 많은 그 위험성을 낳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그 자기 토큰 자체가 그 이 가격에 의해서 거래소의 존폐가 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그 객관성을 되게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예. 실제 FTX 사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 네, 그 어떤 FTX 거죠? 사태는 조금 더 복잡하긴 네. 하지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도래하는 네. 거예요. 외부적 위험을 하나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FTT 가격 자체가 막 떨어지면서 이거 FTT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FTX에 대한 신뢰로 이제 등호가 성립이 되고 연쇄적으로 됐죠. 이후로써 이제 그 소위 말해 뱅크런 코인런이 발생을 네. 함으로써 예. 이제 그 악의 순환고리를 타게 된 거잖아요. 그 위험 요소를 하나도 안 깨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잘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기 발행 코인이 사실 수익 내는 것과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데서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엔 자기 목을 칠 수 있다. 예, 이걸 그렇죠. 좀 알아야겠군요. 네. 자, 내년도 이제 크립토 시장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는 신뢰도 확보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유통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기본법이 잘 통과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예. 그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 대한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이제 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골자가 나왔으니까 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가령 이번에 유통량 이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뤄지지 않은 많은 다른 이슈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저는 이제 유통량 이슈도 유통량 이슈지만 오늘의 주제도 유통량 이슈지만 예. 사실은 유동성 이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 예, 이슈. 예. 예를 들어서 유동성 같은 경우나 혹은 이제 시장 질서, 시장 교란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거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은 그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 명칭되어 있는 그 법이 이제 통과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예. 그래야지 이제 업계를 아우르는 이제 특근법이 아닌 업계를 아우르는 이제 법이 하나 프레임워크가 생기잖아요. 네.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혹은 이제 지능책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래 같은 이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뭐 자전거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세 조정 네, 이런 부분도 자전거를 있고 통한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규제를 네. 통한 시장의 양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립토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인리스의 조정환 CS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